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로 지금 현재 은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또 노인들의 비율도 높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과거보다는 너무나 잘 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년대, 70년대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국민소득이 거의 100불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34,000불에 그야말로 상점백회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으로 해서 앞에 갔었던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또 역시 노년의 삶도 전대미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길어지는 이 수명, 기대 수명의 연장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선배들은 일찍 그 삶을 마무리했다면 매년 0.5년씩 증가하는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이제는 60대 이후의 삶은 적어도 2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또 의학 발달에 기인하여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1기의 성장기, 그리고 인생 2기의 우리 그 사회의 발전과 기여, 그리고 일을 통한 삶이었다면, 인생 3막에 해당되는 3기는 자신을 위한, 자기를 찾는, 자기의 내면의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데서는 우리는 오티움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티움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단순히 여가나 휴식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쉬는 시간과는 다르게 오티움은 내적인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여가 활동을 의미합니다. 오티움을 통해서는 일단 자기 내면의 세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티움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정말 자신만이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그 일을 추구하면서 인생 최상의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정말 함께 놀았던 친구들과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대학을 다니면서 혹은 학창시절에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이 우리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직장인의 이름으로 우리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만이 가지는 자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최소한의 안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 3막의 새로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이하는 전대미문의 세대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그 전대미문의 아직까지는 젊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기만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진대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자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생일대의 어떤 역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참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보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격정적이고 더 진솔하게 이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간다면 그 삶은 정말 멋진 찬란한 석양, 황홀한 석양, 불타오르는 석양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삶, 그리고 학습하는 삶, 그리고 공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층 한층 넓혀가야 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AI 혁명을 맞이해서 2025년은 아마 AI 혁명의 대중적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AI 발전은 눈부실 정도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이미 AI의 영향권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 손 끝에 전부 AI가 다 들어야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우리는 AI로부터 간호를 받는 AI 케어를 당하는 휴머노이드 AI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AI와 함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노년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AI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AI 친구, 여러 가지 뭐 AI들이 있지 않습니까? 챗봇이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중국에서 딥시크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AI들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과 사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조차도 전대미문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 나이든 이들이 소외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나이든 이들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즐기고 사랑하고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실 카카오톡을 그렇게 국민적 메신저로 쓰게 될 줄 알게 되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러한 메신저가 국민 메신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AI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의 교류, 소통, 그리고 부단한 혜택들을 지금도 이어나갈 것이고, 그러한 혜택의 일환이 역시 이런 유튜버 같은 이런 영상체 프로그램의 처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혜택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이 제3막을 함께 열어가면서 유익하고 지혜로운 그런 젊은 노인들, 젊은 어떤 장년, 이 장년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인들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노인이란 말을 참 쓰기조차가 지금 나이에는 민망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과거의 노인에 비해서는 일단 건강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노인들에 비해서는 기대 수명이 아주 높고요. 노인의 나이를 연장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은 사실 65세라는 개념이 뭔가 조금은 안쓰러운 그런 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노인이지 않는 노인, 사실 일본의 사회복지학자들은 현재 나이에 0.7을 곱하면은 과거의 노인의 나이와 같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더라도 0.7을 곱하면 56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노인들은 현재 건강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열심히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질과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운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도록 위한 노력, 또한 우리가 인생 산막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변모시키고, 또 우리가 새로운 성화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 정말 신장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장로에서 길을 가다 보면 낙동강 건너지 못해서 뗏목에다가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곳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데요. 저희들 어릴 시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놀지 않았습니까? 학원은 고사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먹을 때쯤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절을 일상적으로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치열한 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의 사회 발전과 함께 지금까지 용케도 살아남았는데 또 살아왔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혹한 스파르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것들이 옳은 것들인지, 지금 마음껏 뛰놀 친구도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또한 그 급속 팽창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이 우리를 오늘날 이렇게까지 만드는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국민소득 60년대에 100불 수준에서 지금 34,000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린 그러나 역시 또 어릴 때 그 향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들을 찾아서 가끔 우리가 동남아를 여행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주 동남아의 극빈국을 가면 왠지 모르는 그런 정감과 동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나이에 가지고 있는 향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다 창의적인 시니어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야기하면서, 또 다가올 40대나 50대에게는 오티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 오티안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오티안으로서의 어떤 추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황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혼이 정말 환하게 불타고 격정적일 수 있고 아주 동적이면서도 클라이막스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또 의미 있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나드 쇼의 그 묘지명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죠. 물론 뭐 번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쭈물할 시간이라기보단 많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서 리스토리텔링 한다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서 다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리스토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히스토리,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리스토리죠. 그래서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떤 좋았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남겨둬야 할, 우리가 기념으로 간직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AI 문명을 접근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또 고민하면서 함께 남자의 수다에서 수다를 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다를 떨어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위안이 되고 또 감사와 고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좋은 즐거운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